정상적으로는 쏟아져 나와야 될 조직이 엉뚱한 곳에 붙어서 자라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는 자궁 내막증 한 5cm 정도 되는 거 갖고 있어서 한 20년쯤 전에 수술을 했는데 무증상으로 발견이 된 경우였거든요. 자궁 내막증 진짜 뭐랄까 안 가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폐에도 갈 수 있고 항문에도 갈 수 있고 복강에도 붙어서 자라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1타3피의 산부인과 전문의 송윤경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자궁 근종 성근증에 이어서 생리통도 심해질 수 있고 성교통, 불임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궁 내막증의 원인,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해요. 자궁 내막증은 정상적으로는 이 자궁 내막 안에 있어야 될 조직이 생리할 때 나팔관을 타고 복강 안으로 이동해서 복강 안에 붙어서 자라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쏟아져 나와야 될 조직이 엉뚱한 곳에 붙어서 자라게 되는 거죠. 나팔관에 붙어서 자라면 나팔관을 막아가지고 자연임신을 방해하기도 하고, 난소에 붙어서 자라면 오래된 이제 피가 고여서 끈적끈적한 낭종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이게 수술할 때 보면 오래된 초콜릿 녹은 것 같은 끈적끈적한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성근증의 그 묵직한 통증보다는 조금 더 샤프하게 약간 찌르는 것 같은, 당겨지는 것 같은 통증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통증의 양상만으로는 구별하기 좀 어렵기는 합니다. 실제로 저는 자궁 내막증 한 5cm 정도 되는 거 갖고 있어서 한 20년쯤 전에 수술을 했는데 무증상으로 발견이 된 경우였거든요. 그것도 일찍 발견해서 수술을 하면 자연임신도 가능하고 불임을 유발하지도 않지만, 나중에 이게 터지거나 나팔관이 이미 막혀버린 후에 발견되거나 아니면 난소의 많은 부분을 잘라내서 폐경이 좀 당겨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발견하고 치료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궁 내막증이 있고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있는데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 두 개가 뭐 비슷한 질환인가요? 얘네는 이름이 좀 비슷해서 그렇지 사실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은 자궁 내막이 정상적인 곳에 있기는 한데 너무 두꺼워져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자궁 내막증은 자궁 내막에 있어야 될 세포가 엉뚱한 곳에 있으면서 생기는 경우라서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자궁 내막증의 경우에는 생리량 과다보다도 생리통이 심한 게 증상인 것 같아요. 자궁 내막 증식증의 경우에는 생리가 아닌데 출혈하거나 생리량이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궁 내막증이 암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자궁 내막 증식증은 이제 타입에 따라서 30%까지도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 검사로 진단하고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고요.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냐? 얘는 생리를 할수록 심해지고 진행하는 질환이거든요. 그 옛날에 아기 낳고 나면 좋아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임신을 하면 1년 동안 생리 안 하죠. 간혹 이제 수유까지 하면 거의 그 1년 이상, 2년 가까이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간 동안에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도 아기 낳고 났더니 생리통 없어졌다더라, 그 얘기가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반대로 임신으로만 치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리량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역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쓰는데요. 최근에 이제 비잔이라는 약이 있어서 에스트로겐을 눌러주는 프로게스테론 올리필이거든요. 비잔 제제를 일단 처방을 하고 있고, 비잔을 쓰면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만 들어가면 또 살이 찌거나 붓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야즈나 야스민 같은 피임약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역시 미레나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리량을 줄여주거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도움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약물 치료고, 근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5cm 이상의 혹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터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통해서 유착 박리술이 필요하거나 수술적 제거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난소의 용적이 조금 더 작아지기 때문에 폐경이 조금 더 앞당겨진다는 보고가 있기는 있어요. 만약에 크기가 큰 낭종은 파열 가능성이 있거든요. 파열된 경우에는 빨리 들어가서 세척을 해내고 하는 게 복강 전체에 쫙 뿌려지는 걸 좀 방지해 줄 수 있겠고, 크기가 크면 또 주변이랑 많이 달라붙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빨리 수술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수술을 좀 빨리 무증상일 때 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 지인의 경우에 이제 파열된 다음에 발견이 됐고 출혈이 많은 상태로 들어갔는데 자궁 내막종 파열이었어요. 난소의 많은 부분을 이제 잘라내기도 했고, 실제로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유착도 심했습니다. 그 친구는 시험관으로 되게 어렵게 아이를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이제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대장 유착이 그런 거 좀 끔찍하긴 하거든요. 유착 박리술은 사실 권고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 손을 타면 복강에는 또 유착이 생기거든요. 유착을 해결하려고 들어갔는데 수술을 했기 때문에 또 유착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흩뿌려진 것만으로 수술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궁 내막증이 자궁 내막이 아닌 엉뚱한 곳에 붙어서 자라는 질환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얼마나 엉뚱한 데까지 갈 수 있냐면 해외 케이스 중에서는 폐 조직에서 발견된 적도 있고요. 폐출혈이 생겨서 봤더니 자궁 내막증이었다. 생명을 키우는 혈관 조직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붙어서 자랄 수 있거든요. 사실 복강 안에만 생기지 않고 항문에 붙어서 자라는 경우도 본 것 같고 치질인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조직 검사 해봤더니 자궁 내막증이 나왔더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제왕절개 하신 분들 중에 앞쪽에 이렇게 절개를 해서 들어가잖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층별로 잘 맞춰놓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궁 내막 조직이 상처 부위를 하고 들어가요. 이제 약간 오래된 피가 계속 고이는 거예요. 제왕절개를 하고 났더니 생리 뒤끝이 너무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생리를 5일에서 7일 하고 딱 끝나야 되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한 2, 3일 계속 찌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소성 자궁 내막증이라고 해가지고 제왕절개의 흉터 자리 있잖아요. 상처 자리에 자궁 내막증이 생긴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냐면 자궁 내막증 치료할 때 쓰는 약물들을 쓰면 치료가 됩니다. 비잔을 드시거나 피임약을 한 2-3달 드시면 자궁 내막증 조직이 말라붙거든요. 그 부위가 이제 3살이 차 올라와요. 그러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 진짜 뭐랄까 안 가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폐에도 갈 수 있고 항문에도 갈 수 있고 복강에도 붙어서 자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궁근종, 성근증, 자궁 내막증까지 알아봤습니다. 생리통 누구나 겪고 있는 일 같긴 한데 진통제로 해결이 안 된다, 나만 유독 힘든 것 같다 이러면 우리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의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산부인과 진료 보셔서 생리통 해결하고 삶의 광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